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들 중에 다른 병원에 들렸다 오신 분들이 종종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수술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오셨다 이렇게 한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의사마다 방법이 다르고 그분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족저근막염의 수술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족저근막을 살짝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족저근막을 풀어주는 수술인데요. 근데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수술은 아니고 수술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환자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비술적 치료 충분히 받으시면은 증상을 굉장히 호전이 돼서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수술 얘기를 들으시면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주 증상은 이제 아침에 발 딛기가 어려운 거죠. 몇 걸음만 걷고 활동하다 보면 다시 좀 통증이 풀어지고 활동의 양이 또 많아지면 또 다시 아플 수 있고 의자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시고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의 증상입니다. 족저근막염에 염자가 들어가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이게 염증 때문에 아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 이제 염증 세포들이 막 이렇게 가서 달라붙어서 침윤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아픈 건데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염증과 족저근막염은 다릅니다.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이제 족저근막염을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발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걷다 보면은 이 정상적으로 있는 이 아치를 만들어주는 족저근막이라는 구조에 미세하게 파열이 오게 되고 그러면 파열이 일어났다가 다시 치유가 되고 또 파열이 나고 치유가 되고 이런 파열과 치유의 미세한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족저근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아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치료보다는 이제 부드럽게 딱딱해지고 좀 퇴행성 변화 온 거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 치료가 그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아무 치료도 안 받고 오로지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80% 이상의 그 족저근막 환자가 좋아졌다 이렇게 논문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스트레칭이냐면은 아킬레스 스트레칭인데요. 종아리 뒤쪽에 아킬레스 건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걸을 때 이제 아킬레스 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바닥 쪽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족저근막도 많이 힘을 많이 받게 돼서 족저근막염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 아킬레스 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족저근막염과 증상은 굉장히 흡사하지만 족저근막염이 아닌 다른 질환, 신경포착증후군이라든지 지방패드 위축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족부 의사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